자, 하루 동안 금융시장에서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유럽에서는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오른 반면에 미국에서는 모두가 믿었던 기술주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흔들렸죠. 어떻게 이런 상반된 일이 바로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이랑 미국 상황이 이렇게나 달랐어요. 유럽은 뭐랄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막 뒤엉켜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는 안개 속 같았다면 미국은 그냥 시장이 딱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기술주는 폭락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또 예상치 못하게 오르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복잡했던 유럽 시장의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도대체 뭐가 투자자들을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보시면 유럽의 주요 증시는 그야말로 제각각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1% 넘게 활짝 웃었는데 유럽 경제의 심장인 독일은 오히려 하락했죠. 이렇게 나라마다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이 얼마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웠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의 찬물을 확 끼얹은 첫 번째 악재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7%였습니다. 와, 엄청나죠?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노보 노디스크 있잖아요.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주가가 그냥 폭락해버렸고 그 충격은 헬스케어 분야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시장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로존의 1월 물가 상승률이 1.7%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의 목표치가 2%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낮게 나왔다는 건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확 치워준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악재가 발목을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호재가 손을 잡아끄는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악재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성장 전망치마저 낮아졌고요. 스페인의 거대 은행 산탄데르나 독일의 대표 기업 시멘스 같은 곳들도 저마다의 이슈로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대서양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날의 가장 큰 드라마가 펼쳐진 곳,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기술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른바 AMD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의 핵심인데요. 기업이 우리 앞으로 이 정도 벌 것 같아요 라고 발표하는 걸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AMD의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AMD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AI 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이거 진짜로 돈이 되는 거 맞아?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시장에 던져버린 거죠. 혹시 거품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바이러스처럼 확 퍼져나간 겁니다. 그 충격의 진원지, 반도체 기업 AMD였습니다.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소식 하나에 주가가 무려 16%나 곤두박질치면서 공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불똥은 당연히 AI 칩 시장의 왕, 엔비디아로 튀었죠.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엔비디아마저 하락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이 충격파는요, 심지어 공룡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덮쳤습니다. AI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빠졌다는 건 이게 더 이상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주 섹터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이 쪼개지는 모습은 지수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줄줄이 하락했죠.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 다들 가라앉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나가던 대형 기술주들이 무너질 때 똑똑한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로 돈을 옮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금부터는 이날 시장에 숨겨진 반등을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그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을 확 바꿔놓은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얼마나 새로 뽑았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결과를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잘못 짚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한 4만 5천 명 정도 새로 일자리가 생겼을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2만 2천 개에 그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가 시장의 방향을 180도 틀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쁜 소식이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되는 이 시장의 마법 같은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죠. 그럼 둘째, 투자자들은 미국 경기가 씻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 즉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확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주식들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날의 승자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서 사업하기 좋아지는 유틸리티나 부동산 같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덩치 큰 기술주들보다는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었던 하루의 사건들을 모아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AI에 대한 뜬구름 잡는 기대감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 벌 건데?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섰다는 겁니다. 둘째,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은 이제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시장의 주인공이 그동안 잘 나가던 성장주에서 좀 더 안정적인 가치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전환기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혼란스러운 시장, 과연 이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자금 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